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정말 큰일이 나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매우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충돌 일보 직전에 와 있고요. 김정은이 테러까지 감행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기자 이승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애국기자라고 하니까 잘 나오네. 예. 예. 입에 사실 착착한 기죠, 예. 아니, 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래요? 예. 어쨌건 말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예. 중앙지법에 가서 예. 같이 피켓도 들고 예. 그리고 짐도 나르면서 예. 기자 겸 예. 또 함께 하는 동지 겸 예.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말이죠. 오자마자 또 큰일이 터졌어요. 예, 뭐 태영호 관련해가지고 북한에서 정말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했잖아요. 네. 오늘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 맥스 썬더 훈련이니 뭐니 이렇게 막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태영호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예. 어제 저희가 태영호 관련해서 자라 농장에서 자라가 죽었다고 예. 그 노동자들을 처형한 그런 예. 영상도 보여드렸고 했습니다. 예. 하여튼 김정은이가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는 것, 이건 뭐 태영호와 관련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예. 지금 미국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 예.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이 포기를 해라. 예, 독재 체제 포기하고 개혁 개방하라. 이거 김정은 죽으란 얘기거든요. 결국은. 예. 여기에 대한 진짜 굉장히 예민한 반응.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태영호 공사의 발언이 굉장히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예. 지금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들어와 있고요. 문재인의 평화쇼는 거짓 평화쇼로 지금 드러나기 일보 직전인데요. 저희가 자, 태영호 공사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자료를 이제 드루킹부터 좀 준비를 했는데, 예. 그럼 태영호부터 먼저 들어가죠. 그러죠. 하고 드루킹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사건이 무엇이냐? 자,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것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깨트리면서 이제 만약에 핵 포기를 강요하면은 미북 정상회담도 재검토하겠다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북한의 본 모습인데 이게 바로요. 그렇죠.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잠깐 판문점 와가지고 약간 웃으면서 좀 몇 마디 했다고 김정일 참 좋은 사람이네 막 이러는 사람들 또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어디 손가락 하트 남기면서 사진 찍는 여자들 사실 이런 사람들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네. 북한은 원래 항상 뒤통수 치고 공격하고 이 민간인도 잔인하게 처형하고 그러는 아주 극악모독한 집단인 것이죠.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그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원래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맥스 썬더 훈련이 핑계를 댔습니다. 예. 이제 뭐 우리를 뭐 침략하려고 하는 뭐 미 제국주의자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맥스 썬더 훈련은 한 10년간 해오던 매년 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이 북한 애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온다고 해서 훈련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맥스 썬더 훈련은 뭐냐면은 이 한미 연합 공군이 주로 방어 훈련이죠? 예. 서로 이제 그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서 그 대항군 훈련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투기들이 북한군으로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북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한미 연합군은 어떻게 대응하겠다. 전술을 어떻게 짜고 뭐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북한은 뭐 걸핏하면 맨날 공격이니 어쩌니 뭐 이렇게 하는데 지네들 미사일 쏘면서 말이죠. 예. 하여간 북한에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갑자기 청와대에서는 난리 났죠. 예. 그렇지. 전혀 얘기도 못 들었고 사실 북한이 청와대한테 문재인 정권한테 뭐 통보해 준다거나
사전에 무슨 협상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 통보이죠. 일방적 통보죠. 예, 청와대가 고위급 회담 중지 통보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파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북한 중앙통신은 남조선이 고의적인 군사 도발이었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말이 아주 오늘 아주 초미의 관심사고 파장이 크고 있습니다. 이건 핵개발 초기 단계 리비아를 핵 보유국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다니 하면서 반발했고요. 그렇죠. 이제 뭐 북한을 구석으로 몰고 가 핵 포기만을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의 한수가 늘 주장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핵 포기를 조명하고 있고 핵 포기가 되고 난 이후에 지원하겠다. 북한은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지금 이제 발파하니까 폭파해버리니까 뭐 달라 이러려고 했는데 사기치려고 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을 먼저 끝장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미국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으로 봤을 땐 또 북한으로 봤을 땐 돌아볼 일이죠. 한마디로. 미칠 일이죠. 게다가 이제 볼턴 이 안보 보좌관의 발언들이 지금 최근 아주 그냥 세게 나오고 있어요. 볼턴 같은 자들의 말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러니까 볼턴 말대로 하면은 미국 정상회담은 취소할 수도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김계관이 직접 쓴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적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김계관 외무성 북한 그 관계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외무성의 논평이면은 좀 읽기 편하게 해놓지 볼턴 같은 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데 뭐 자들 말 따르면 그건 저건 있어요. 이게 글을 여기 이제 붙일 때는 좀 많이 쓰면은 너무 길이 늘어나니까 제가 또 임의대로 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저도 읽으면서 헷갈릴까봐 그래서 좀 부드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어쨌건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김계관이 이렇게 승질을 냈고 막 생떼를 부리는데 이건 김정은의 복심 아니겠습니까? 내심이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은 북한에서도 그 인민무력부라든가 이런 데서 발언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무성,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죠. 외교부 그 차관급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아직은 미국하고 좀 대화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런 뜻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결국에는 미국 회담 포기하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도 완전히 뒤통수 치려는 그 준비가 아주 농후하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이미 명분 다 쌓아놨습니다. 그냥 북한 때리면 돼요. 이미 그 작년 말쯤 해가지고 북폭을 하려고 준비 계획까지 다 짜놨습니다. 단지 실행을 안 했을 뿐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 벌어졌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만 보면은 미국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은 한 가지를 더 걸고 넘어졌습니다. 바로 태영호 관련된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시면요. 최근 태영호의 그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인데 3층 서기실. 서기실장 하면 이제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내용이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최고 존엄 모독을 하는 그런 글이거든요. 이제 여기 내용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또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대한 글들이 이제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책은 이제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뭐 베스트셀러가 됐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에 문의를 해도 책이 지금 절판됐습니다. 그만큼. 이야, 대단하다. 자, 덴마크가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해서 치즈를 선물했는데 이것을 이제 장군님의 선물로 줬다. 덴마크 치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이들한테 치즈도 하나 못 줘요? 그 새끼는? 지가 다 처먹으려고 이렇게 쌍놈의 새끼 하여튼. 그러니까 배만 나오지, 이 새끼가. 그 다음에 장성택 판결문으로 북한 주민들이 충격받았다.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런 장성택 판결문은 또 김정은은 성격이 급하고 거칠지만
두뇌와 논리가 있는 편이다. 예. 예, 성격은 거칠군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이코패스예요. 아니 성격이 거치질 않으면은 지 고모부 그렇게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지 형을 독살하겠어요? 아시겠지만 예. 머리가 빠르고 예, 예. 그리고 성격이 거친 예.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많은 게 그렇잖아요. 연쇄살인범들 많잖아요. 예, 예. 대부분 IQ 조사하면 IQ가 좀 높대요. 그러니까 안 걸리고 계속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 아주 아니겠습니까? 흉악범들. 예.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던 것들,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을 갖게 했고 게다가 김정은이가 머리가 좋으니까 예. 그 머리라는 게 잔머리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머리가 아니라 잔머리. 자기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남들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어떻게 미국을 속일 것인가, 어떻게 문재인을 속일 것인가. 문재인은 속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은 지시하면 따라와요. 예. 하면 따라오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태영호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 이거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필독서가 아닌가. 예. 신의 한 수도 구입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내 책 내용을 일부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책 빨리 저희도 구입을 해서 예약을 해야 될 것 읽어보고,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 책과 나온 내용들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예. 북한 정권이 화들짝 놀라서 굉장히 예민해졌다. 심지어는 태영호 공사에 대한 테러, 예. 이런 게 지금 예상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북한은 이제 그 누구야 황장영 선생님 그분 이제 암살하려고 뭐 감자들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누구야 김정일의 그 조카인가? 예. 그 이한영. 이한영 씨. 예. 그분은 이미 피살됐어요. 그 무장 간첩에 의해서. 예. 자, 그리고 북한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그 탈북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 암살조라든가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특수 요원들을 보내곤 하거든요. 네. 예. 뭐 과거에 이런 탈북자들이 오면은 이제 국정원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도 탈북자들이 한 3만 명가량 되다 보니까 국정원이 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북한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떤 탈북자 2명을 잡았는데 어떻게 체포한지 아세요? 어떻게 체포했습니까? 예?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이렇게 신문을 그 조사를 받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김정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김정일 얘기하니까 얘가 갑자기 무심결에 갑자기 몸이 뻣뻣해진 거 있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 보통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몸도 비틀고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중대장이나 대장 나타나면 갑자기 몸딱 자세 갖추잖아요. 네. 예, 그 위장 탈북자 한 명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기서 집중 추궁했더니 그 암살 임무로 뛰고 온 놈이었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은 보통 탈북자들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그 고향 들어간 입구에 무슨 나무가 있었냐, 그 이장님 집에 개가 뭐 있었냐, 뭐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느 위장 탈북자가 막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다른 탈북자의 증언이 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대조를 해보니까 또 틀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수상하게 여기고 좀 더 심도 깊게 그 조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놈이 또 다른 임무로 뛰고 온 위장 탈북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렇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영호 공사에 대한 것도 북한은 참 이렇게 지금 평화롭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이 남한 사회에 위장이 있었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 예. 사례를 한번 볼 텐데, 이제, 예. 김정일의 처조카, 로열 패밀리죠. 그렇죠. 1997년도 분당에서 피살당했습니다. 예. 예, 로열 패밀리인데 책 쓰고 나서 말이죠. 피살당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암살자가 왕문성이다, 뭐 이렇게 나왔고, 예. 그때 권총으로 피살당했는데, 지금 태영호도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이게 좀 참, 우리가 태영호 공사를 예.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김정은이 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칼기 폭파 사건, 예. 그리고 아웅산 테러, 그렇죠. 그리고 장이 형에 대해서 VX 가스로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죄송합니다. 네, 좀 자료화면 내보내는데 김정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뒤져야 할 놈은 안 뒤지고
아, 좀 잔인하네요, 화면이. 예. 예. 그게 VX 가스에 중독되면은 참 죽기 직전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게 예. 입에 막 거품면서 좀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공사도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잘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예. 오히려 차라리 미국으로 좀 가서 좀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미국이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예, 예. 뭐 위급하면은 미국 대사관으로 일단 도망가면 됩니다. 예. 아, 하여튼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면 미국으로 망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예. 네. 뭐 그거는 태영호 예. 공사 저분이 이제 소신을 갖고 한번 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태영호에 대해서 열받은 거는 이 책 내용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발언도 있습니다. 네, 발언 예. 한번 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열받은 태영호의 직설. 천하의 인간 쓰레기 한번 보죠. 예.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예, 뭐 맞습니다. 이거 아주 당연한 예. 소리고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쇼맨십에 불과하다. 이미 아주 그렇게 정확한 드러났습니다. 얘기. 예, 예. 남북 간 철도 건설 계획은 현실성 없는 공허한 선언이다. 이거 문재인이가 좀 세게 들어야 돼요. 네, 김정일은 챙길 것 다 챙기는데 다 챙기는 저팔계식 외교를 한다. 한마디로 예. 욕심만 부린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태영호에 대해서 천하의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 이게 뭐 참 책도 나오고 예, 예. 주한미군 훈련들은 계속 되고 있고 예. 뭐 문재인에는 뭐 계속 아부를 떨고 있지만 김정은에 예, 예. 대한 압박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뭐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만약에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포기한다면 이거야말로 바로 즉각적인 이제 군사 옵션에 들어갈 수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남은 것은 이제 대화를 해봤더니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깨끗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북 핵도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폭격받기 싫다. 그러면은 당연히 체제를 변환시키고 해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체제 변환시키면서 북한 인권 개선하고 그리고 정치본 수용소에 있는 한 20만 명 되는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핵무기라든가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고 그 개혁 개방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북한이 이제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또 저것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도대체 민심은 어떤가? 이 태영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뭐 잘 아는 오늘의 유머, 그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태영호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은 당신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다 예, 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고 자한당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무슨 참 예. 이게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논평할 가치도 없어요. 북한의 자금 훔쳐서 쫓기다가 남한으로 온 놈이다. 아니죠. 자식 교육 때문에 이런 사회도 살 수가 없다. 북한은 태영호 관련해서 자금 얘기한 적이 없어요. 비자금 예, 얘기. 예. 북한에서 꿀발다. 개호로 잡놈 새끼. 이런 글 올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간첩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올릴까요? 아니, 분명 저거는 있어요. 그 강조 사태 때 민주화 보상 받아가지고 북으로 월북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태영호가 뭐 돈 때문에 탈북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글 쓰고 그냥 뭐 내가 화나서 이렇게 북한에서 꿀빨다 온 개 호로 잡놈의 예, 예. 새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서 그냥 화나서 찔렀다. 예. 화나서 테러했다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태영호에 대한 이 신변 보호는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실제로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좌파 진영, 아직 극자 세력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키베르 뜨다가 그 사람이 이제 전라도 남성인데 그 부산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 일이 예. 있어요. 인터넷 공간에서 싸우다가 화가 나서 테러를 한 경우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테러리스트를 가장하고 테러리스트가 그런 그 일반인으로 가장해서 예. 테러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형량도 낮게 받고 말이죠. 예. 태영호 공사는 또 사망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당하지 않게 아니, 또 모르죠. 철저하게 이거 막아야 돼요. 김정은한테 이제 충성심을 보이려고 태영호를 암살한 다음에 이 민족의 반역자 태영호를 내가 처단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 어처구니 없네요. 예. 네. 자, 자. 심지어 이런 얘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예, 더 또 보시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야,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좀 태영호에 대해서는 좀 닥쳐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만약에 북한 측에서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면은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참 이게 참 어이가 없네요. 아, 그 가고 싶으면 지가 가지. 너나 가세요, 너나. 그러니까 태영호 한미훈련 때문에 다시 긴장의 예. 기운이 감도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의 하등에 도움이 되냐, 예, 대한민국에 예.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인데 아니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인데 지금 뭐 남북회담 예, 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발언도 조심해야 되고 예,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거 예. 제가 봤을 땐 진짜 이 대한민국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예, 예.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런 행태는 결국은 미북 회담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들이 꿀릴 수뿐이 없고 핵 검증과 폐기 이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북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보이게 할 예, 예. 수뿐이 없는 그야말로 수술대에 오르는 거죠, 북한이. 예,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는 건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신들이. 예, 예. 결국은 군사 옵션까지 가는 상황이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군사 옵션이 사실은 가장 쉬워요, 그게. 정말 쉬운 방법입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력이면은 별 피해 없이 완전히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는 있어요. 다만 동맹국인 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혹시 대한민국이 혹시 전쟁에 그 소용대에 휘말릴까봐 그 방법을 안 쓰고 있었을 뿐이죠.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한다거나 아 도저히 북한이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냥 힘으로라도 강력하게 눌러서 강제로라도 바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번 마음을 딱 먹으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한미 동맹이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더 이상 미국이 야 대한민국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거기는 북한의 때 폭격을 받든 말든 우리는 이제 미국인만 보호하면 돼. 이렇게 마음 먹고 폭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진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일들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북한이 있었던 그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네.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밀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예, 예. 네.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예. 북한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우리는 속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북한은 미국의 군사 행동에 화가 났을 뿐이다. 북한의 협상 전술이나 한번 지켜보자. 뭐 이렇게 아주 옹호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 있습니다. 못 차린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쉽게 끝나지 않는 상황이면서 미국도 이런 대한민국 여론을 볼 텐데 이런 국민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겠느냐. 동맹으로서의 기본적인 신의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게다가 국민들까지 정신 못 차린 이런 상황이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봐야죠.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민을 걱정해서 지켜준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무적인 것이지 이제 더 이상 그런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은 그냥 떠나는 겁니다. 옛날 과거에 필리핀에서도 미군이 다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자, 북한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또 본색을 드러난 것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원래 저런 것들이 북한의 본 모습이고 원래 북한이 항상 하던 짓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저겁니다. 북한에 속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자. 예? 문재인처럼 뭐 북한한테 호의적으로만 바라보면서 대북 퍼주기 이거 막 준비만 쫙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오히려 감시하고 이용하고 압박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잘 보세요. 지금 북한이 이제 일단 그 대화까지는 나왔잖아요. 또 미북 정상회담에 참여하겠다고까지는 밝히긴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이 문재인을 이용해가지고 대화의 마당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항상 뒤통수 칠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미국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 군대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무서워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북한이 항상 우리에 대해서는 정말 얕잡아 보고, 예? 그 흔히 말하는 뭐 충청도시로 얘기하면 뭐 핫바지로 여기면서, 예? 이렇게 그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 맞습니다. 말씀을 꼭 하고 싶고요. 예. 자, 이제 뭐 드루킹 사건도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예. 또 계속 또 있습니까? 예, 한 장면만 딱 보시고요. 네, 예, 이 사건은 오늘 준비 많이 했네요. 저는 오늘 뭐 갔다 왔다 예. 뭐 짐 내리고 올리고 해서 상당히 뭐 준비가 좀 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많이 했군요. 오늘 나가서 직접 시위도 하고 말이죠. 예. 오랜만에. 근데 시청자분들이 또 이 뉴스 시간을 또 좋아하시니까 아니 요즘 떨어지고 있어요 시청률. 우리가 예. 좋아한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냉정하게 이 시간에 시청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심각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시청률을 올리려고 좀 더 좋은 자료, 또 그러니까. 팩트 있는 자료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맞아요. 우리 예, 냉정해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예. 제 오너의 입장에서 걱정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나 뭐 계속 우리 이승현 기자 나올 거니까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또 함께 우리가 1인 미디어라는 건 또 배워가는 과정도 있으니까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사무실에만 있으면 참 편한데 나가서 집회도 해야 되고 오늘은 또 처음으로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오늘은 저희가 장비를 갖고 직원들 다 총동원해서 장비 갖고 나가는데 앰프 성능 좋았어요. 오늘. 예, 소리가 깔끔하게 아마 시청자분들은 오늘 방송 다 보셨거든요. 이 앰프 소리가 안 났을 거예요. 마이크 예. 소리가 웅웅 안 나고 깔끔하게 탁탁 나가잖아요. 예, 예. 소리가. 예, 그리고 그 잘 됐어요. 고음에서도 소리가 이제 갈라지지 않고 정말 또렷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메인 앰프가 아니라 저희가 서브 모니터 앰프만 갖고 나가도 그 정도. 예. 예, 거의 300명도 듣는데 저희 거 다 들고 나가면은 시청 광장을 막 쩌렁쩌렁 합니다. 예. 그 정도 합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 자료는 역시나 그 맥선더 훈련에 반대하는 이 좌파 세력들. 예. 그래서 경찰한테 이제 제지당해서 그런 장면인데요. 뭐 항상 있던 겁니다. 이 좌파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시위 한번 못하고 그러면서 한미 연합 훈련만 하면은 이렇게 나가서 막 시위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러한 단체들 중에서 이런 단체들의 이제 구호를 보면서 정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은 한 번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무기를 이제 우리가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앞에 가서 시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에 비해 과도한 무기 수입 금지하라. 아니, 그러면 웃음만 북한이 나오네, 웃음만 나와. 그러니까 뭐 북한이 만약에 이제 총 다 내려놓고 창으로 무장하면은 우리도 탱크 다 없애고 총 내려놓고 칼 들고 싸우자 그러겠네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좌파들 예, 우와 좌가 한 사회에 공존해야 되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우파, 예, 예. 보수 또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기존 정통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경제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얘기하고 함께 우리가 복지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좌파는 복지, 예, 인권 예, 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좌파는 북한 인권 침묵하죠. 예, 복지 마구 퍼주기, 서민의 생활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결국 귀족 노조가 타파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기득권을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 좌파. 우리 사회 좌파는 게다가 종북적인 성향, 친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친북, 종북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 집중돼 있잖아요. 예, 이 그렇죠. 3대 세습 이 독재 체제에 길들여진 그들을 우상화하는 대한민국의 좌파는 좌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파는 친북 집단 쓰레기, 인권 말살 집단, 변태 집단, 예. 사이코패스 집단 이렇게 보면 딱 맞지 않나. 지금 그런 아까 사진 모습만 봐도 그러네요. 예, 예. 뭐 북한이 얘기한 대로 그냥 김일성 민족 같아요, 그냥. 김일성 우리랑은 뭐 역사관도 다르고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관과 이 자긍심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마침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이렇게 치부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또 자유 대한민국을 막 부정하고 마침 북한한테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너희는 김일성 민족이니까 거기 가서 살고 우리는 한민족끼리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돼요. 우리는 예.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드루킹 소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이에요. 오늘 예, 예. 드루킹 때문에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앞에 가서 예, 집회를 했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시진 않았어요. 재판정에는 많은 분들이 가셨지만 기자회견장에는 10분 정도, 예. 15명 정도 이렇게 계셨는데 비가 와서 어쩔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이에요. 비 오는데 참 애국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그렇게 나오셨다는 게 너무나 예.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그런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예, 예. 마치 일기예보도 보면은 3일 동안 많은 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연히 취소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자기 집안에서 또는 그 직장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하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뭐 어차피 우리가 많이는 안 모였지만 다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드루킹이가 계속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요. 진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런 드루킹의 진실을 볼 때마다 야, 이거 김경수의 거짓말이 또 막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김경수가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는 같이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우리 드루킹의 말만 들어보면은 김경수가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드루킹과 관련된 그 인사청탁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작년 3월경에 민주당은 이제 대선 경선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 드루킹은 경공모와 경인선 회원 500명을 동원해가지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막 했습니다. 네. 뭐 그것만 했느냐? 아니죠. 인터넷 댓글 작업도 같이 벌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경인선들이 모여 있는 곳에 뭐 김정숙이가 막 방방 뛰면서 경인선 가자 그런 영상도 다 보셨고요. 네. 또 문재인이가 손 흔들면서 이렇게 반가워해주는 장면도 다 보셨습니다. 실제 드루킹은 그렇게 활동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드루킹은 이제 그렇게 돕는 대가로 뭘 요구를 했냐? 자신의 회원 2명에 대한 인사 추적권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보장을 받았답니다. 뭐 대사라고 그러면서요. 지금은 이제 총영사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예, 예. 실제로는 일본 대사.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알기로는 이제 그 오사카 총영사직 있잖아요. 네. 그게 드루킹가 우리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내막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예. 드루킹의 진술을 보니까요. 경공모 핵심 회원도 그 도 변호사입니다. 핵심 회원 도를 이렇게 하는데 도 변호사네요. 도 예. 변호사. 핵심 회원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직에 요청했으나 김경수 측이 거절했다. 예. 그리고 김경수 보좌관 한 씨는 도 변호사에게 1급 자리를 주겠다며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예. 김경수의 보좌관이네요. 그렇죠. 예, 4급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얘기되는 게 저번에 이제 500만 원 건너간 게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아주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김경수 보좌관은 지금 압수수색 및 구속돼야 되는 상황인데 멀쩡하게 지금 돌아다니죠. 예, 그렇죠. 예, 드루킹은 작년 9월 한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고, 예, 이건 뭐 인사청탁입니다. 예, 그렇죠. 인사청탁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작년 12월 8일 김경수는 드루킹의 전화를 걸어 도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에 임명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직이라고 예. 거부했다. 그러니까 김경수 또한 예. 이 도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을 제안했군요. 예.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 경선도 분명히 그 선관과 마찬가지거든요. 선관위의 그 규제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선거로 돕는 대가로 무슨 인사청탁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면은 이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의 그 혐의가 또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네요. 예. 그리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선거에 도움 대가로 막 이렇게 뭐 일본 대사직이라든가 자리 주고, 뭐 오사카 총영사직 이게 도대체 국가 운영을 이렇게 엉터리로 한다는 게 보면은 참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댓글 달았다고 그걸 갖고 막 예. 자리 주고 그 여론 조작했다고 자리 주고 예, 예. 이게 조작 정권, 거짓 정권, 사기 정권이 딱 맞네요. 아니 그러면 참 이번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럼 저도 제 SNS 계정에다가 뭐 문재인은 너무 잘해요 이렇게 댓글 달면은 뭐 저한테 자리 하나 뭐 주려나요? 신의 한 수에 계속 있게 돼요. 우린 그게 더 영광스러워. 예, 참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도 잠깐 농담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이 막 풀려나가고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 자, 그러면 드루킹이 추천한 총영사. 내막을 알고 봤더니 드루킹이 추천한 게 아니라
이제 김경수가 제안한 김경수가 겁니다. 했고, 그렇죠. 김경수가 제안했고 드루킹은 그 사람만 추천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계속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예. 그래서 청와대 그 백원우 민정 그 비서관 이 사람이 직접 만났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그냥 면담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면접 본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사건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예, 예. 느낌보다도 훨씬 더 광대하고 예, 예. 큰 범위에서 이런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인사까지 예. 조작이 벌어졌다는 거. 이 사건이 말이죠. 특검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 예. 예, 단순한 사건이 절대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청와대에는 그 민정수석실이 있고요. 또 인사수석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인사수석실에서 이제 그 다 기본적인 거 다 하고, 그다음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사람이 적합한지, 검증하죠. 예, 그래서 한번 검증하는 효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사수석을 건너뛰고 이 민정수석에서 나섰다는 것은 이게 다 정무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문재인 지시를 받고 그 사람을 만났을지, 아니면 그냥 김경수가 부탁을 했으니까 만났을지, 그것도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특검의 범위가 김경수와 청와대로 가야 될 예, 예. 수뿐이 없는 상황들이 특검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생기고 있군요. 예. 예. 만약에요, 문재인이가 이 백원우를 불러가지고, 야, 그 정말 선거할 때 정말 나 도운 사람이 있는데, 네가 한번 좀 만나봐, 괜찮은지 한번 파악 좀 해봐. 만약에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아주 심각한 거죠. 예, 이러면은 이거는 국회에서는 아마 탄핵하자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정농단이잖아요. 예. 국정농단이.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예, 예. 예. 야, 이거 참. 근데 물론 큰 청와대에서는 일이네. 그럴 겁니다. 이거 또 거짓말하겠죠.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그냥 김경수가 뭐 부탁했길래 누군가 잠깐 뭐 커피 한 잔 마셨다. 아마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겠죠. 문재인의 별명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문구라, 예, 예. 입만 열리면 거짓말, 또 문대본, 대본 없이는 말 못해. 그렇죠. 예. 예, 문대본, 문구라. 예, 아, 동문서답이라는 그 사자성어도 있어요. 동문서답.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가 동쪽을 말하면 서쪽이 답이다. 아, 오늘 예. 재밌어요, 그거. 그거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 봐보세요. 그 서울 집값 잡겠다고 막 했는데 거꾸로 막 집값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은 문재인 말을 믿고 집 안 사고 그 전세 들어간 사람들, 후회하고 있다. 예,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대출 받아도 못 산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집 사지 말라 했으면 대출 받아서라도 샀어야 했었어요. 그게 벌써 뭐 몇 천만 원 이상 다 1억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맞아요. 예. 그럼 왜 우리 집만 안 오르나 몰라?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넘어가죠. 예. 네.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다음 장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드루킹의 메시지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봐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요. 다시 한번 보죠. 예, 예.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자, 이 드루킹은 경고모 회원을 일본 대사로 부탁을 했다. 예. 지금 이렇게 또 법정에서, 경찰 진술을 또 이렇게 한 겁니다. 드루킹은요. 근데 이제 김경수는 외교 경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게 완전 거짓말이네. 지금 예, 예. 보니까 자기네가 이제 서로 얘기한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 경력이 없는 또 친문 기자. 그러니까 이 나부랭이라는 표현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드루킹이 한 겁니다. 예. 이 드루킹 표현에 따르면은 완전히 외교 경력도 없는 그냥 이 친문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속된 말로 드루킹 입장에서는 열받죠. 굉장히 그냥 아예 빡 돌죠 그냥. 왜냐면 자기가 내가 얼마큼 많이 도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반기문 낙마시켜버렸죠. 안철수 안철수 지지율 깎아버렸죠. 날렸죠. 예. 또 문재인 위기에 빠졌을 때 막 도와줬죠. 김경수 위기에 빠졌을 때도 도와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자기 회원들 막 동원하고, 예. 또 엉천한 돈을 써가면서, 뭐 그 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딱, 자기네들 도울 때는, 뭐 김경수가 분명히 자리 어떻게 보존해주겠다,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약속도, 물론 이제 그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직이잖아요. 그 외교 경력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김경수의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마. 드루킹도. 그러면 좀 다른 것을 내가 부탁을 해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외교 경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뭐냐? 어쩜 너희들 또 내 뒤통수로 쳐? 이렇게 열 당연히 받죠. 맞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드루킹은 자기가 이 문제, 만약에 진짜 그 친문 기자가 그 직을 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자기는 이제 김경수를 대해서 진실을 막 밝힐 것이다. 뭐 그런 뉘앙스로 풍겨요. 그러면 김경수는 이제 도망갈 데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이 드루킹의 진술이 나오면서 이 김경수는 외통수에 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또 중요한 자료, 다음 자료 또 보시겠습니다. 네. 자, 여기 대화방을 보면은 드루킹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한테 을지당했다. 근데 그 을지당한 것은 올해 말까지. 그 올해 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저런 얘기가 추측이 나왔어요. 2018년도까지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2017년 말까지다. 그게 이제 거의 이게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김경수와 문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을질당했다는 의미, 갑질은 들어봤는데 을질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거꾸로 생각하는 건가요? 아, 당하는 뭐 자기가 더 잘해주는 거예요. 예. 저거죠. 이 드루킹은 자기들을 갑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자기가 만든 대통령이니까. 이게 조금 말이 을질 원래 당하는 거는 갑질은 당하는 건데 예. 을질은 당한다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저거예요. 그러니까 드루킹 입장에서는요. 내가 정말 이만큼 도와줬고 나 아니었으면 너는 아마 대통령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갑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김경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재인 측 그쪽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뒤통수 치고 막 거짓말하고 막 돈 요구하고 그래서 500만 원도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원래는 갑인데 내가 을이 됐다. 이런 하소연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당했다. 예, 예. 아, 당했다 이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저거예요. 도대체 김경수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재인은 얘기를 왜 꺼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의 관계성을 지금 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김경수를 통해서 문재인과 연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때로는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들고 말이죠. 하여튼 요 지금 대화방에 나온 월요 예. 은하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은하방. 은하방이면은 이제 은하 다음이 우주인데 예. 요게 바로 이제 은하방이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방에서도 이런 예. 얘기가 나왔다면 우주방이 이야기가 터지게 되면 굉장히 큰 얘기가 터질 텐데 지금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큰 것도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 예. 네. 뭐 그것도 제가 뭐 자료 준비하니까 뭐 네, 네. 예. 그냥 소개를 이제 해드리겠지만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 드루킹은 김경수와 소통을 깊게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김경수를 통해서 문재인하고도 직접 관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정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마 지금 청와대 입장은 그럴 겁니다. 문재인은 전혀 몰랐다. 드루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 뭐 김경수가 알아서 다 한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냥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 문재인과 김경수는 이 정치적 공동체 관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김경수가 과연 누구 권력을 믿고 드루킹을 이용해서 조직을 이렇게 했겠어요. 이런 맞아요. 범죄를, 그러니까 이 여론조작을 왜 했겠습니까? 자기 뒤에 있는 이 문재인이라는 권력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요, 지금 이 사건들이 이 드루킹 관련된 이 모든 관계자들이 죄가 없다, 무죄다 그러면은 최순실 씨는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최순실 씨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 사건과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만약에 이 드루킹하고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감옥에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또 다음 자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저것까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드루킹은 을질당하는 거, 이렇게 뒤통수 맞는 것은 올해 말까지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말, 2017년 12월 달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새해가 들었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갑자기 문재인 정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요거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막 비판을 하는 댓글을 막 달았죠. 이제 이게 또 막 여론이 알려지고 활성화가 되니까 갑자기 추미애가 나서서 네이버 거기에서 매크로로 이용한
댓글 작업한 거, 이 정황이 발견됐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말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2월 다음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네. 신의가 없는 오사카 김경수는 싫어요. 그러니까 김경수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거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 공격을 시작했어요. 말을 예. 안 들어주니까. 예. 왜냐면 드루킹은 일단 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이게 뭔가 예. 조짐이 말이죠. 더 큰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김경수와 관련된 폭로, 그다음에 문재인과 관련된 폭로, 또 뭐 기타 등등의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예. 지금 뭐 드루킹 오늘 재판에서 연기가 되면서 말이죠. 예. 이제 구속이 길어지는 상황, 나오고 싶은데 구속이 길어지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검찰과 경찰 입장에서도 쉽게 풀어줄 상황이 아니고 또 법원도 이걸 쉽게 풀어주게 되면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드루킹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뭐 반격의 카드를 준비할 그렇죠. 수준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드루킹한테는 마스터 USB가 있다. 마스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다 담고 있는 이 USB. 그렇죠. 이건 아마 특검도 발견해내지 못할 거예요. 뭐 문재인과 이메일 주고받은 뭐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통화 기록, 예, 통화 녹음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예. 뭐 돈 받았던 내용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저는 마스터 USB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스터 USB. 예. 분명히 이 있을 사건을 겁니다. 풀어갈 수 있는 스모킹 건, 결정적 한 방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자, 그거 관련해서 뭐 다음 장면 또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올해입니다. 올해 3월 14일 날 이 드루킹은 자기 SNS 계정에다가 이런 말을 해요.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너 깨끗한 얼굴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거 너희는 그 놈들이라고 불러요? 그 놈들? 그건 아마 이제 그 문재인 쪽 메인 집권들. 장식하면 니들 예. 멘붕하게 될 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문재인의 대선 승리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역량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예. 그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를 우리 진영에서 오래전부터 진행이죠? 예, 그렇죠.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 뭐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행해왔다. 해왔다는 거예요. 해왔다는 예, 거. 이런 여론 댓글 조작을 오래전부터 이 드루킹을 해왔고, 그러다가 뭐 지금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만 보면은 2016년 그 9월, 10월경 이때부터 이제 김경수랑 이제 접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인터넷 여론 조작이 시작이 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면은 이 드루킹한테는 당연스럽게 마스터 USB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밝혀지면 탄핵 아니면 당선 무효 뭐 이렇게 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선거법과 관련된 유효 기간은 지났지만 이거 선거법이랑 상관없어요. 정서상 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은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된다. 만약에 그 마스터 USB가 드러나가지고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다 담겨져 있었고 정말 그 문재인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드루킹한테 직접 지시를 한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 핵심 증거들이 다 나온다면은 그럼 이건 선거법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야해야죠. 국민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게 된다면은 그냥 민심에 따라서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러나야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근데 나온다. 우리도 써먹어야죠. 예. 그거. 제발 김재동 아저씨 이거 좀 헌법 강의 좀 해주세요. 이거 관련해서. 김재동 개그맨이니까 에이. 개그맨이 뭘 알겠어요. 그냥 떠보려고 하는 얘기들 뭐 믿지 예. 맙시다 그런 사람들 얘기. 네. 하여간 이제 저도 뭐 김재동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요. 네네. 예. 자, 또 다음 장면 보시면요. 자, 어제 이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안 나왔어요. 밝히진 않았습니다. 좀 숨겼는데 좀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좀 던졌어요. 네, 뭐 자유한국당 홍표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드루킹에 대한 큰 제보가 있다. 여기 이제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껴서 쓰려고 하는 카드인데 저는 예전에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겠지만 예. 자유한국당이 큰 제보가 들어왔다. 아, 그럼요. 네,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뭔가 건수를 잡았기 때문이다. 예.
그동안 사실 태블릿 PC도 좀 흐지부지하고 모든 사건에 흐지부지했는데 드루킹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예, 예. 이거는 뭔가 확신을 갖고 한 것이고 그 제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분석을 했는데 예. 예, 사무총장이 그런 제보를 갖고 있다면 요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아마 그렇습니다. 그 제보와 관련된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당연히 검증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뭐, 거짓된 제보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핵심적인 그런 큰 제보,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청와대도 흔적이 나오면 특검을 하겠다. 그렇죠. 바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청와대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중요한 보도를 지금 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드루킹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제 예. 보도를 다 했고 아주 뭐 바쁜 와중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보도 준비하랴 또 저와 함께 기자회견 준비하랴 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아닙니다. 신 대표님 고생 많으셨죠. 뭐 아니에요. 뭐 저야 제가 오너로서 할 일, 역할을 다 하는 거니까 또 우리 또 직원들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을 예. 또 제가 서포트를 해줘야죠. 또 오늘 고생 많았고 또 큰 탈 없이 말이죠. 네, 장비도 활용을 했고 또 이따 저는 10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뵐 텐데요. 여러분들 신의 한 수 문자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샵 7079-7979 여러분들의 문자 응원이 신의 한 수를 살립니다. 유료 결제 2,000원이 되는데요. 1번 샵 7079-7979 요거는 이제 전화하듯이 010을 빼고 샵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보내기, 더보기 하고 메시지 보내기, 그리고 문자, 이게 두 번째 칸에 있죠? 이렇게 문자 넣어주시면은 잠시 후에 단문자가 합니다. 그래서 유료 결제 2,000원이 결제되는데요. 여러분들 문자 응원이 신의 한 수를 살리고 어제 저희가 발전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했는데 발전기 관련해서 협조를 또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발전기를 이제 황 단장님과 통화해서 이제 연락이 돼서 제가 전화를 아직 못 드렸어요. 단장님 오면 이제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예. 발전기를 구매를 하셔서 새 상품을 새 겁니다. 구매를 하셔서 신의 한 수에 이렇게 중고로 넘기는 파는 이 형태를 취해서 저희가 발전기를 350만 원에 이렇게 사는 거로 500만 원이 훨씬 넘는 발전기인데 350만 원에 이렇게 중고로 사도 400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실은 거의 200만 원 이상의 큰 후원을 해주신 그렇죠. 신의 한 수를 도움을 주신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또 이 내용은 저녁 때 환경부 단장과 다시 또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발전기도 이제 준비가 됐고 또 이제 차량도 준비가 되고 또 이제 더불어서 오늘 또 무대까지 무대를 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무대도 구입을 했고 부족한 점이 물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속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자잘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세팅도 다 하고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어서 이렇게 신의 한 수가 장비를 차분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자 응원 또 그 다음에 정기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좀 쉬었다가 또 10시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방송 하려고 했는데 저희 또 계속 할 일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또 무대가 와갖고 무대도 또 얘기를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 조율할 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잡다한 일들이 많잖아요. 또 아직도 몇 가지는 더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해서 또 저희가 오늘 전화 방송은 하루만 쉬고요. 10시에 저희는 준비를 하고 다시 여러분들과 환경부 단장님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영상 오늘 중요한 영상인 만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잠시 후에는 또 조금 쉬었다가 생중계로 내보내지 않고 녹화 방송으로 생중계로 보내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생중계로 저희가 한 8시 지금 반부터 8시 반부터는 박선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아주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편집도 다 해놨기 때문에 박선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들께 생중계로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는 방송 신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장엔 저희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또 짐을 날라고요. 이제 앞으로 무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도 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8시 반에 박선영 의원의 기자회견 생중계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